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3년 만에 법정에선 전두환 씨가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첫 재판을 마친 전 씨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연희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우라늄 농축 설비를 구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괄 타결식 북딜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이번 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제1야당 말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적용기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당장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한 발 물러난 건데 공제율 축소 등 제도 개편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가수 승리 씨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몰카 영상을 다른 연예인들과 공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경찰은 승리가 입대한 후에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전에는 수도권은 서쪽 지방에, 오후에는 남부 지방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고 찬바람도 강해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어제 광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씨가 재판정에 한 첫 말은 잘 안 들린다였는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라며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1931년 1월 18일 본적지는 대구 남적동.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자 전 씨는 재판장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 씨는 헤드셋을 쓰고서야 질문에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전 씨 측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으며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엔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헬기 프로펠러 소리를 기관총 소리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사실도 해고록의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회고록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그다음에 회고록 작성 당시에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망 조비오 신부 관련된 부분이 그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 여부. 한편 전 씨의 변호인 측은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별도로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첫 공판은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됐고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전두환 씨가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광주 시민들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종료와 함께 울분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혐의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법원에 들어서자 건너편 초등학교에서 구호가 터져 나옵니다. 시민들은 울분을 꾹꾹 눌러가며 평화 집회로 전 씨를 맞았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에 안 나올 수가 있어서 그 세력들에게 별명이 줘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전 씨가 재판에서 사과는커녕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심은 성난 파도로 돌변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전 씨를 태운 차량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며 자리에 들어눕고 호위 중인 경찰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주 시민에게 자제를 요청했던 고 조비오 신부 측도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석고 대제가 어려우면 정말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 한마디 해준다면 우리 광주 시민들은 얼마나 그 마음의 앙금이 그만큼 더 풀릴 것이고. 5.18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던 광주 시민들은 다시 한 번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32년 만에 광주를 방문한 전두환 씨의 하루는 녹록지 못했습니다. 휴게소에서는 화장실도 못 들르는 굴욕을 맛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응급실에서 진료도 받았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자택 앞에서 차량에 오르는 전두환 씨. 광주로 향하던 전 씨는 화장실에 가려는 듯 휴게소에 멈춰섭니다. 하지만 이내 모여든 시민과 취재진의 발길이 막혀 도로 차에 타야 했습니다. 서울부터 광주까지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려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잔뜩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이후 19번째 광주를 방문한 전 씨는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재판을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귀가 차량에 오르면서도 몰려든 인파에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의 고성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귀가 도중에는 갑자기 응급실에 들러 30분 정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부축을 받거나 특별히 불편한 곳이 있는 것 같은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50분쯤 전 씨는 집을 나선 지 12시간이 넘어서야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의 이동 중에는 별도의 도로 통제 없이 경찰 10여 명이 탄 차량들만 뒤따랐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던 날 5.18 망언 의원들을 고소한 국회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적되는 국회 윤리위 징계에 앞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겁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5.18 유공자입니다. 망언의 뿌리, 근원은 전두환 신군부와 전두환 씨에게 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이용당했다고 규정당한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시민단체도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한 달째 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번 아주 엄벌이 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5.18 망언의 비방 목적 여부와 피해 대상 등을 분석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련 국회의원들의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유엔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를 구매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불법 환적으로 원유석탄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리비아와 수단 등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이번 주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선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는 유엔 제재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제재 위반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을 위해 비밀리에 원심 분리기를 구매하려 한 아시아의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서도 유엔이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를 구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북한은 자금 확보를 위해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칠레와 인도은행을 해킹해 각각 1,000만 달러 이상을 빼내 홍콩 내 북한 회사 계좌로 입치시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미 정부의 대북 전략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일괄 타결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대화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진전은 없지만 여전히 외교는 살아있다면서 북미 간 대화는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괄 타결식 빅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며 지금으로서는 제재 완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수차례 방송에 출연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전면에 나선 볼턴 보좌관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며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We see exactly what they're doing now. We see it unblinkingly, and we don't have any illusions about what their capabilities. 볼턴 보좌관은 어제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북한과의 불법 유류 거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해운사 소속 화물선이 포항항에서 선상용 연료를 공급하지 못해 출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러시아 연해주 해운회사 구드존 소속 화물선 파르티잔이 포항항 연료 공급 업체로부터 선상용 디젤류를 공급하지 못해 항만에 발이 묶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드존 부사장은 한국 연료 공급 업체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연료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접대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이번엔 불법 촬영물, 이른바 몰카를 공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승리를 출국 금지하고 입대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 연예 매체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록입니다. 지난 2016년 1월에 나눈 대화인데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모 씨, 남성 가수 2명 등 총 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에서 승리의 지인이자 클럽 아레나의 직원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20초 분량의 영상 등을 공유했습니다. 대화로 미뤄볼 때 대화방에 있는 승리의 지인과 한 여성의 성관계 영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접대를 시도한 의혹에 이어 이번엔 불법 촬영된 몰카를 공유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진 겁니다. 경찰은 즉각 문제가 불거진 동영상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승리를 출국 금지하고 카톡 대화방에 있던 연예인 등을 추가로 조사해 이중 관련자 서너 명을 입건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오는 25일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국방부와 협의해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태가 갈수록 커지자 승리는 SNS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크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판에 주요 증인인 형수와 조카가 검찰적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형수 박인복 씨는 남편한테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9차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재명 지사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지사님, 재판 비공개로 진행하시겠다고 요청하셨는데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먼저 법정에 들어선 고 이재선 씨의 딸은 아빠의 명예를 위해 증언하겠다며 검찰 측 신문에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 시도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아버지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사의 형수 박인복 씨에 대한 신문에서는
정신질환이 언제부터 생긴 건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로 인해 남편이 정신병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단의 신문에는 대체로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박 씨 측이 이 지사와의 대면 증언을 거부하고 이 지사 역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 지사 없이 진행됐습니다. 주요 증인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10차 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난해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장애 학생들에게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성인 남성이 10대 학생을 앞에 세워두고 벌을 줍니다. 사무실로 보이는 곳 구석에서는 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지적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서울의 사립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 5명이 소란을 피우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하고 캐비닛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교내 학대는 지난해 외부로 알려졌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 1명과 현직 교사 2명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중등부 교사 차모 씨는 학생들에게 고추냉이나 고추장을 강제로 먹이고, 또 다른 교사 이모 씨는 학생들을 사회복무요원이 학대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현재 답변드릴 게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검찰이나 쪽에서 사안 관련해서 어떤 공문도 온 게 없어가지고. 검찰 조사에서 교사 이 씨는 관행이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학교 교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총 5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어젯밤 대전에서 한 25톤짜리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는 4중 추돌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근희 기자입니다. 유리창 등 화물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대형 장비가 동원돼 힘겹게 화물차를 끌어옮깁니다. 어제 오후 10시 30분쯤 대전 당진고속도로 유성분기점에서 2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0살 유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흑석동 부근에서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주택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전북 정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에는 인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2층과 지붕 일부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바닥에서 시작된 불이 지붕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지각 개회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선거제 개혁이 뇌관인데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은 선거제 개편 최종안을 만들고 신속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선거법을 최대한 빨리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이 여야 사당 논의에 불을 붙인 모양새입니다. 어떤 법안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할 것인지 사당 당대표, 사당 원내대표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총 정리하고 빨리 되면 내일이라도 합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여야 사당은 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주장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41조 3항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도 비례대표로 입문해놓고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일방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라서 용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야3당은 공수처법 등 민주당이 제안하고 한국당이 결사반대하는 개혁 법안도 패스트트랙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5.18 망언과 막말 등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자유한국당.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30%를 돌파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30.4%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를 회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PK 지역과 경기, 인천, 충청권에서 연령별로는 50대와 30대,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모두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당의 상승세는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세먼지 악화 등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반사이익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달 3일 경남 두 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PK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신경을 써야 할 곳은 뭘까요? 개성공단이 아니라 창원공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폐기 및 신화오늘 3, 4호기 재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황 대표는 당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4.3 재보궐선거 승리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심판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초미니 선거이지만 황 대표로선 자신의 첫 정치력 시험대이니만큼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경남 창원 성산 재보궐선거의 강기훈 후보를, 통영 고성의 정점식 후보를 확전짓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최중락 기자입니다. 19년 만에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인프라와 에너지, 인적 교류 협력과 함께 한아세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nd as Brunei takes on the role of country coordinator for ASEAN-ROK dialogue relations.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위한 교류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수교를 맺은 브루나이로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건 평가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우리 건설업체가 공사 중인 브루나이 최대 교량 사업 템브롱대교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했습니다. 템브롱대교는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30km 길이의 최대 교량 사업으로 대림산업은 2개 구간을 수주해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16일 동남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캄보디아의 요청에 따라 유네스코 문화유적지인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루나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지난해 비리 대란 이후에도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교비를 빼돌렸는데 이렇게 사라진 돈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새로 적발된 마포의 한 유치원입니다. 원장의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히고 자문료 명목으로 월 300에서 5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뭐 제가 뭐 답변해드릴 수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네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4차례에 걸쳐 사용한 교비는 1억 5천만 원. 제가 맘카페에 누가 잠깐 놀렸다가 금방 지우더라고요. 집 근처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유치원이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먼저 안 보낼 수도 없고. 서울 강남의 한 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매달 130만 원의 급여와 2,100여만 원의 휴가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이후에도 올해 2월까지 전국 277개 유치원이 103억 규모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여야 간 고성으로 번졌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희야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했어요? 화를 내세요? 그게 어느 당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비하하고 폄훼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언하는 자체는 우리 국회의 관례상 그건 옳지 못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첫 재판에 나와 작심하듯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는 미세먼지에 반사된 신기루와 같고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를 빗대 성화가 포르노처럼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넉 달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던 임 전 차장이 법정에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원 행정처가 하는 일 중엔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일이 많다며 주요 재판에 대해 부득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선 법관의 양심을 꺾거나 강제로 관철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통해 그린 그림은 너무 자의적이라며 작심하듯 비판했습니다. 공소 사실 중 일부는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직권남용죄는 결코 아니라며 사법농단 사건을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처음 접한 사람은 포르노라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딸의 효성을 그린 성화라며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검찰발 미세먼지에 반사된 신기루에 비유한 임 전 차장은 앞으로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그제 에티오피아를 떠나 케냐로 가던 보잉 737 여객기가 추락해 157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기조는 불과 5달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이륙 13분 만에 추락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기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국은 운항을 잠정 중단했고 우리 정부도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항공기가 추락한 지점에 처참한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5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보잉의 차세대 모델인 737 맥스 8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이륙 13분 만에 추락한 여객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두 항공기 모두 이륙 직후 급상승과 급강하를 반복하며 고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자동 항법 장치 오작동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Fluctuations on the vertical speed on that aircraft, very similar to what we believe happened with the Lion Air crash.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기종을 60대 넘게 보유한 중국은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우리 항공당국 역시 해당 기종을 2대 운영하는 이스타항공에 감독관을 보내 정비 상황과 운항 실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이스타항공에 투입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들은 수평안전판 조작 관련 내용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 제주항공도 앞으로 모두 합쳐 해당 기종을 70여 대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안전을 둘러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최근 정부가 연말정산의 핵심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었는데요. 증세 지적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주일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 감면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20년 전 도입돼 그동안 시효가 계속 연장됐던 카드 공제 제도가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상 증세라는 반발과 함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졌고 연봉 5천만 원 근로자는 최고 50만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카드 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획재정부는 제도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증세나 제로페이를 지원하려는 것도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되어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안은 오는 8월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새 아파트마저 안 팔리는 미분양 사태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건설사들이 눈물을 머금고 분양가를 깎아주는 할인 분양에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준공이 임박했지만 4,300가구 전체가 통째로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첫 분양 당시 117가구만 분양되자 건설사는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취소했고 최근엔 분양가를 낮추는 할인 분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할인 분양 폭풍은 수도권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과 가까운 영종국제도시입니다. 지난달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대규모 할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할인율이 50%에 달한다는 소식에 10년째 미분양이던 40여 가구가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59평에 3억 3,700부터 있었어요. 거의 50% 육박했어요. 서울 역시 할인 분양의 전조현상으로 꼽히는 미분양 물량이 생겨나고 매매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 건설사들은 한 가구라도 더 빨리 팔려는 총력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한 건설사 등이 옵션 품목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늘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8,000채로 52개월 만에 최대 수준. 불 꺼진 집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전국에는 38만 가구의 아파트가 추가 분양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2000년대 이후 태어난 밀레니엄 키즈를 Z세대라고 하는데요. 18세 이강인이 성인 국가대표로 뽑히면서 한국 축구사의 첫 Z세대 태극 전사가 탄생했습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2001년 2월 19일생 이강인이 3월 A매치를 치를 축구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8세 20일로
역대 최연소 발탁 7위에 오른 이강인은 오는 22일 볼리비아전이나 26일 콜롬비아전에 출전하면 김판근, 김봉수에 이어 역대 태극전사 중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A매치 데뷔전을 치릅니다. E tentaremos nesta primeira observação tirar as melhores conclusões. Agora isto é apenas. 이강인은 발렌시아 2군에선 공격형 미드필더로, 1군에선 왼쪽 미드필더로 주로 출전했는데 벤투 감독은 3월 A매치를 준비하며 이강인의 대표팀 포지션을 정할 생각입니다. 이강인의 월반으로 오는 5월 폴란드에서 열릴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비하는 20세 이하 대표팀 정종용 감독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열려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고 처리라도 해야죠. 구단에서 해준다고 하면 제가 찾아가서라도. 스페인에서 뛰는 이강인과 백승호. 부상을 딛고 1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권창훈이 포함된 대표팀은 오는 18일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모여 A매치 데뷔 훈련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대표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합의 최종 의결이 또 무산됐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2차례나 의결이 무산된 가운데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일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소송 판결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가 모레 서울에서 외교부 국장급 회동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정부 간 협의를 재차 촉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중재위원회 개최 제안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사윗감 오디션으로 화제를 모은 태국의 갑부가 공개 오디션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는데요. 단 며칠 만에 만여 명이 모인 사윗감 오디션. 이 중 한 남성이 후보로 올랐다가 너무 잘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는데요. 오디션은 취소됐지만 딸이 곧 좋은 짝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로 탑승자가 모두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단 2분 지각으로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목숨을 구한 남성이 있어 화제입니다. 그리스 국적의 이 남성은 SNS에 사고가 난 비행기의 탑승권 사진과 당시 상황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남성은 당일 수화물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2분 지각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비행기 추락 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비행기 값은 날렸지만 천운으로 목숨을 구했네요.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스몬비 관련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놔 화제입니다. 보행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한 건데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위치 감지 센서와 스피커를 이용해서 신호등 신호에 따라 음성 메시지로 보행자를 안내합니다. 강남구는 또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화면이 차단되는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는데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지 기대되네요. 클럽 버닝썬 사태가 초대형 게이트로 확산하는 가운데 또 다른 강남 클럽인 아레나가 비밀 아지트까지 만들어서 회계 조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레나는 주로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제보자는 아레나 실소유주가 강남 일대에 원룸 2곳을 빌려 회계 작업을 했고 이 원룸들의 탈세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레나의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사 중인 가운데
한 세무공무원은 비밀 아지트로 지목된 원룸들을 압수수색했지만 의미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마글마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는 반갑지만 겨우내 자리 잡은 군산들이 걱정이죠. 여기 그 어느 때보다 뱃살이 원망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문틀 위로 엉덩이가 보입니다. 앞으로 가보니 고양인데요. 몸이 끼어 옴짝달싹 못하게 된 모양인데 대체 저긴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이 소동이 즐겁기만 한 아이들. 어서 내려오라며 고양이를 부르는데요. 그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몸을 조금씩 뒤로 밀어 조심스럽게 점프. 탈출 성공입니다. 불법 주차, 안 걸리면 괜찮다고요? 미국에서 소화전 앞에 주차하면 이렇게 됩니다. 뒷좌석 창문으로 소방호스가 관통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창문이 열린 게 아니라 깨진 건데요.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입니다. 불을 끄기 위해선 소방호스 연결이 시급한 상황. 차 밑, 옆, 그리고 위로 다 해봐도 물이 잘 통하지 않았다는데요. 차주인은 당황스럽겠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영웅은 멀리 있는 것도 혼자인 것도 아닙니다. 모두의 용기가 기적을 만들었네요. 청년은 얼마 전 아찔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커브길에서 중앙선 너머의 트럭과 충돌해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하지만 영웅은 멀리 있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차에서 달려나와 구조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한 청년. 그는 기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용감한 영웅들에겐 상이 수여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먼지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충청에서는 종일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지만 오후부터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중부지방부터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서와 산지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경기 동부와 충청, 남부 내륙, 제주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코슴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퇴근길을 대비해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체감추위는 이보다 낮은 영하 6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에서는 아침까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하늘빛이 어둡겠습니다. 낮에는 경기 동부와 영서, 산지, 충청도, 남부 내륙에서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4.3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안동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